2월이 되면 교육청 인사철이 다가옵니다. 성진이나 정보 발령으로 인해 멀리 이동하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학교나 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있죠. 이러한 인사이동을 보면 2025년 교육 현장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기대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학교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오면 어떤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학교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교육 현장은 행정적 시스템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자 한 명이 특히 학교를 이끄는 교장 선생님들의 리더십이 교육의 질과 그 분위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인사 발령이 나면 이제 교사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새롭게 부임할 이제 관리자, 교장, 교감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압니다. 그 이제 아름아름 주변의 어떤 소식을 통해서 교직 사회가 상당히 좁거든요. 한 지역의 교육자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또 그 관리자랑 교사 때는 같이 여러 번 근무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과거 동료로서 교사가 승진해서 교감, 교장으로 다시 만나게 되면 그 느낌은 묘합니다. 함께 교사로서 근무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다시 그 관계를 이제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친분과 현재의 직책이 미묘하게 이제 교차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교육청 간 이제 정보 발령이 날 경우에 해당 교육청의 과장님들이 함께 인사하러 방문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임지에서 조직의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고 그 상사의 배려,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천에서 김천으로 올 때 과장님께 오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과장님 상사와 함께 이동한다고 해서 저는 제가 더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형식적인 방문이 저는 더 이제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방문한다고 해서 내 능력이 인정 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인의 대학원을 막 졸업한 딸이 새학기 준비로 근무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연히 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문성을 해야 돼서 장례식장 갔다가 방문한 길에 그 옆에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근무할 이제 지인의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인의 딸, 제가 잘 아는 체육교사 후배와 같은 부서 학생과에서 근무를 이제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지인의 딸이 성격이 너무 밝고 성실하다, 어떤 일이라도 시키면 잘 할 것이라고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개한 거죠. 그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교감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놀라고 이제 관심을 보이고 기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우연히 찾아갔는데 칭찬, 저 아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한 거죠. 교직사회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만약 내가 교사였다면 그 지인의 딸이 처음 근무하는 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직사회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장점이냐 보니까 생각해보면 신입 교사나 신규 직원에게 이제 안정감을 주고 익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아는 사람이 있는 만큼 자신의 이제 성실성을 더 보여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 이제 어려워지니까 책임감이 높아지고 업무 협조가 원활할 수 있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죠. 반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책임 전가의 가능성. 아는 사람이 일을 잘못하면 그를 소개한 사람이 대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공정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인맥을 통해 기회 제공이 공정성 논란을 불일으킬 수 있는데 소개받은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부담감이 있다. 아는 사람의 관계에서 오히려 과도한 기대나 책임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는 지인의 딸이 처음 교직 생활을 이제 하게 되니까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딸 기간제 선생님이 자립과 성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이 되면 발령이 난 교사나 관리자분들에게 그곳에 축하 선물과 꽃이 막 쏟아집니다. 그 축하 선물의 개수가 곧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졌는가, 그만큼 능력이 인정받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런 축하 선물 문화를 가급적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첫 장학사가 됐을 때 발령받았을 때 많은 축하를 받았고 그 성의에 보답하는 의미로 저도 선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단순한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아부성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면, 포함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화의 폐해가 될 수 있다. 축하는 진심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축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이 늘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도 사실은 또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때로는 소개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소개받는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소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유지해야 하고, 관계의 본질이 실력과 신뢰에 기반을 둬야 하지 단순한 인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교직 사회에서 더 넓은 인간관계 속에서 보다 지혜롭고 공정하고 현명하게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결국 사람의 손에 이루어집니다. 좋은 인사가 좋은 교육을 만들고 좋은 관계가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2025년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교직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역시 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관계 속에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